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자,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면 한 필지 토지 중 위치 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고서도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양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격려한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이게 두 사람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뭐 살 때 만약에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A, B가 같이 어울려 샀어요. 어울려 샀는데 A는 이쪽으로 사고 B는 이쪽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반영하자 그러면 분필을 해야 되잖아요. 땅덩어리를 분필을 하고 요게 A, 요게 B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정확한 건데 그렇게 하기 귀찮은 경우 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최소대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자를 수 없는 최소대지 면적인 경우에는 자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산 비율만큼 요게 A 부분이고 요게 B 부분인데 그 면적 비율만큼을 그냥 등기부상에 지분 표시만으로 하는 경우 요런 그 공유관계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다 A 거였는데 이걸 그 B한테 팔면서 요 부분을 판 거예요. 요 부분만 특정해서. 그런데 소유권을 그렇게 따지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필을 해서 요 부분을 B로 넘겨주는 것이 정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B한테 판 면적 비율대로 지분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일반 공유하고는 측면이 틀리잖아요. 일반 공유는 이 전체 공유 대상 토지 전체의 그 소유권 지분만큼의 전체적인 어떤 영향력,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미친다고 이렇게 보는데 특정해서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관념적인 지분의 비율로서 전체 공유물 전체에 다 권리가 미치는 개념인데 반해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딱 그 사람들 내부 간에는 딱 권리의 어떤 범위가 면적이나 위치가 딱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경매로서 취득할 때도 자칫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상으로. 근데 이게 특정 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전체에서 어떤 일반적인 지분의 비율로서 그러니까 일반 공유 지분으로서 취득을 하느냐 안 그러면 특정 지분, 특정 면적, 특정 부분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자리가 경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매와 관련해서 공유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경매를 통해서는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어떤 형성할 그런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논의할 필요가 많이 없어요. 근데 경매를 통해서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많이 납니다. 그게. 물론 이제 경매 법원이 그걸 평가를 하고 특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가 되는데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구분 소유적 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게 지금 판례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경매로서도 특정 부분 지분 비율을 취득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는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분은 저당권이 설정됐을 경우 저당권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어디요? B 지분에요? B 지역에 특정 지역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지역의 저당권이라는 건 사실 없죠. 지분에 대해서. 예,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없으면은 지분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공유지분의 경매를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없으면. 예. 그래서 요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이해하시려면 이론 구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상호 명의신탁. 서로 간에 명신탁을 했다. 만약에 한 필지의 토지를 A, B 이렇게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A가 이 부분, B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등기는 지금 분필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2분의 1씩만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 A 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요 A가 가지고 있는 요 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A 거죠, 그죠? 근데 등기는 그냥 B가 2분의 1로 가지고, 그냥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보면은 B의 권리가 요렇게 요 전체적인 지분의 2분의 1 다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A가 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A가 다 가지고 있지만 등기부상으로는 B의 권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보자면 B의 권리가 2분의 1로 이렇게 미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부분에 대해서는 A가 B에 대해서 2분의 1 등기를 신탁한 그런 꼴이 됩니다. 명의를 신탁한 꼴이 돼요. 명의를. 우리가 이제 신탁이란 것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하는 게 신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A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B한테 2분의 1을 명신탁한 걸로, 등기를 신탁한 걸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를 본다면 B 부분의 특정 부분, B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에서는 B가 A한테 등기를 2분의 1 신탁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명신탁을 한 거다라고 해서 상호명신탁이라고 합니다. 상호명신탁. 그래서 이 상호명신탁에 관한 부분이 이 결국은 뭐 서로 명신탁을 했다. 따져보면은 명신탁 논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신탁에 관한 논리를 그대로 끌고 갑니다. 모든 이론 구성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신탁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일반 명신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돈 주고 샀는, 사실은 다 내 건데 저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뒀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간,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내가 실제로 임자죠. 그러니까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해줘요. 법률관계에서도. 근데 대외적인 관계, 바깥 사람과의 관계, 우리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바깥에서는 저 사람이 소유자예요. 저 사람. 그래서 이런 명신탁에 관한 이론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어떤 틀을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신탁관계에 있는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구분 소유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경우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97년 그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뭐 이제 같이 샀는데 뭐 이렇게 했다.
또는 한 사람 소유로 있는데 반만 샀는데 특정 부분을 반만 샀는데 지분은 뭐 지분 비율로만 했다. 이렇게 뭐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97년 판례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함께 일반 공유 관계입니다. A, B가 2분의 1씩 그냥 일반 공유 관계로 있다가 둘이 어느 날 뜻이 맞아서 마음이 통해서 이거는 내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네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됐죠. 근데 등기는 안 바꾼 겁니다. 등기는 안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의된 순간부터 공유물 분할의 합의라고 하는데 그 합의된 순간부터 명의신탁 관계,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재산 가치, 나중에 법률 관계, 뭐 이런 부분들 소송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일단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 저는 뭐 논리는 그럴지 몰라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예. 왜 등기가 일반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다면은 법률적으로는 공시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분 소유적으로 실제로 나누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예. 등기를 분필 안 했으니까 예. 그걸 왜 법에서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공시가 안 돼 있는데 좀 그런 의문이 좀.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걸 뭐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불가피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은 우리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허용이 됩니다. 법에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세 포탈이나 뭐 강제집행 면탈 이런 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의도가 아닌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중하고 종원간의 명의신탁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그 법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까 최소 대지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산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에 개발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예 분필을 허용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불가피하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원칙이 공시를 해야지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네. 하여튼 외외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경우는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셔가지고 233페이지 법률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례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상호 명의신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서의 법리와 같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내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제3자와의 외부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밖에 아까 이제 질문도 하셨는데, 이 지분이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그 제3자에 넘어갔을 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지속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지분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A, B 간에 특정 부분을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죠?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일반 공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가 특정해서 소유하는 그 점유 부분을 자기 혼자서 사용 수익할 수가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만약에 이 AB가 공유로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 공유 관계라고 하면은 A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세를 주잖아요. 이 부분을. 자기가 2분의 1인데 일반 공유 관계입니다. 일반 공유 관계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A, B 동의 안 받고 여기 이 부분을 반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세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B한테. 그죠? 그게 반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합의하에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그렇게 딱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A가 자기 부분에 세를 준다고 할 때 B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그 돈 달라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는 적어도 아주 독자적인 개별적인 그 소유권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A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B의 동의를 안 붙여도 A의 그 구분 소유적 관계에서 A 단계에서 A의 땅에다가 그냥 임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B가 뭐 A한테 건물 철거해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99년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더라도 무방하다.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 뭐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96년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명의신탁 관계도 전전양수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약 A, B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A 부분을 C가 이렇게 받았다. A 부분을 C가 받았다. 근데 이 C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숙지하고 A 부부 뭐 등기부상으로는 2분의 1씩이지만 실제로는 A 부분은 요 부분이다. 특정 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C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A, B 간의 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이 C한테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케이스입니다. 96년 판례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C는 그러면은 그에서 계약을 해갖고요. 분필을 할 수 있습니까? C는 사서 분필을 할 수 있냐고요? 예, A 지분을 사갖고 네. 그 지분을 분필을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공유,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 공유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아니라 일반 공유 관계에서의 분필은, 그러니까 해소는, 공유 관계의 해소는 아까 공유물 분할의 법리에 따라서 해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그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해소는 명의신탁의 해소, 명의신탁의 해소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소하는데 그때는 그 특정 면적을 기준으로서 잘라져요. 그러니까 일반 공유관계에서는 특정 면적이라는 게 없으니까 법원이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자르는 거죠. 그게 이제 분할의 방법이 될 테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특정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면적을 따라서 잘라줍니다. 근데 그게 공유물 분할 법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까 명의신탁이라고 했는데 상호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그런 법률 관계로서 자르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 경우는 공법상 제한으로 저것을 분할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들고 가져가더라도 분할 안 해줍니다.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같은 경우는 500평 이하로 분할을 못하게끔 해놨거든요. 그건 이제 특별법이 있는 경우. 예, 특별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하를 가져간다 해도 관계 그 행정기관에서는 분할 안 하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는 경우는 그 특별법에 이제 저촉을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당연히 저촉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적인 뭐 부분이고, 또 당연하죠, 내부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외부적인, 대외적인 부분인데, 이 93년 대법원 판례, 한번 보실게요. 이 사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도로로 누가 쓰고 있어요. 도로로. 남이 A, B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서 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나가지고 이 부분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자기 권리 없이 쓰게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B한테만 할 거냐? 이 두 사람 간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B가 소유자죠. B가 소유자라서 B가 이걸 다 가져갈 거냐? 안 그러면 A, B 간에 2분의 1씩 나눠서 가져가느냐? 이 다른 사람, Y 관계에서 B만 가져가느냐? A, B가 나눠서 2분의 1씩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 판례가. 그래서 이 판례 취지는 그 237페이지. 요거를 그 위에서 6번째 줄요.